깨알 같은 재미가 계속되는 바둑사 특강의 김성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오라면 조은현 와야죠. 조은현은 결국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요. 1970년 3월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컴백 홈. 자, 일본에서의 8년 반 유학 생활은 이렇게 허무하게 일단 끝났어요. 총 대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164국 중에서요. 118승 41패 5무.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자, 연승 기록은 13연승을 무려 2번이나 했고요. 71년에는 시니어 토너먼트 결승에서 아깝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준우승 기록도 있었습니다. 조은현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펼쳐져요. 4개월 만에 스승인 세고의 선생이 자살을 합니다. 유서 두 통에는 이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는 신세지기 싫어서 먼저 간다라고 하고 그 가족들한테 남겼고요. 두 번째에는 친구와 후배들에게 한국의 조은현을 데려와서 대성시켜달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이 될 쯤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 윤기현, 그리고 하찬석, 조은현까지 유학파 국수들과 또 한 명 있었어요. 토종으로 불렸던 서봉수, 명인까지 합세하면서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은현은 1974년 제14기 최고위전에서 선배인 김인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첫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전성기의 시작은 76년 제20기 국수전에서요. 당시 국수였던 하찬석에게 도전을 합니다. 3대1로 승리하면서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수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인자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컸던 거죠. 자, 조국수가 되면서요, 육관왕이 되었어요. 조은현이 한강을 건넜다라고 당시 바둑계는 얘기했고요. 모든 프로들이 더욱 그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77년 왕위전에서 서봉수에게 도전을 해요. 왕위전은 당시에 상금이 1위였습니다. 자, 서봉수에게 3대2로 승리하면서 7관왕까지 오르죠. 전관왕의 꿈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79년 기왕, 그리고 왕자까지 접수하면서요. 조은현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명인 딱 하나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요, 바로 오진 않았어요. 아쉽게도 1980년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일본에 홀로 남게 된 조치훈은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타이틀 무대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묘하게도요, 조은현과 같은 1974년입니다. 만 18세에 도전을 했는데요. 제22기 일본기원 선수권전이라는 타이틀전이었어요. 당시 타이틀 보유자는 사카다 에이오 구단입니다. 처음에 2연승을 했는데 3연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타이틀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충격이 상당했나 봐요. 이후 이제 쉰이 넘은 그 사카다에게요. 78년까지 무려 12연패를 기록했어요. 12번을 연속 이렇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이 이제 80년대 들어서 서서히 이제 만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통산 전적에서 15승 18패로 밀렸을 정도입니다. 자, 75년 5월 제12기 프로 시걸전에서요. 대마 사냥으로 아주 유명했죠. 킬러 가토마사오에게 3대0으로 승리하면서 본격기전 첫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만 18세 11개월에 차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굉장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타이틀 홀더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계속해서 76년 제24기 왕자전에서는요. 오다케 히데오, 이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케 히데오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요. 이제 조치훈에게 남은 것은요. 꿈에 그리던 초인류들의 무대. 무엇일까요? 바로 서열 1위 기성전과 2위 명인전 본선에 오르며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요, 묘하게도 또 조은현과 같습니다. 1980년에 왔습니다. 두 기사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운명의 1980년. 조은현은 명인전에서요, 서봉수를 상대로 드디어 승리합니다. 구관왕, 바로 전관왕이 됩니다. 기쁨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자, 현해탄 넘어 일본에서 진짜 빅매치가 열린 겁니다. 바로 조치훈 8단이, 당시 8단이죠. 메이저 기전인 명인의 도전을 한 겁니다. 타이틀전 이름마저 겹쳤죠. 참 운명이 묘한가 봅니다. 당시 명인이요.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다케 히데오. 당시 오다케 히데오 명인은요.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4살 연상이었지만 아직 30대였고 완숙의 경지에 올라서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조치훈을 하룻강아지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조치훈이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2대1로 조치훈이 앞선 상황에서 벌어진 4구 희대의 무승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둑을 한번 보시죠. 자, 오다케가 100이에요. 오다케 101로 패감 썼어요. 그러니까 조치훈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명인 오다케가 패를 따내죠, 3으로.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조치훈이 바둑은 유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마지막 1분 초읽기에서 기록자가 40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초 한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40초라고 얘기했을 때 조치훈은 기록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패를 따낼 차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기록자에게 패를 따낼 차례인지 아니면 패감을 쓸 차례인지 묻는 것이 일본에서는 반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록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했겠죠, 조치훈이. 바둑 한번 보세요. 4로 다시 그냥 패를 땅 하고 따냅니다. 패감 안 썼어요. 상대방인 오다케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아래? 제 표현은 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래? 어입니다. 이거 곤란하게 되었는걸요? 명인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바둑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치훈은 룰을 어기지 않았어요. 명인도 이미 멈춰버린 바둑에서 그 장면 다시 대국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는요, 제한 시간이 각자 9시간씩 주어지는 바둑이었어요. 이틀간 뒀습니다. 그 혈전이 밤 10시 40분 213수를 끝으로 결국 이렇게 판정이 내려집니다. 7번 승부 최초의 무승부로 기록되죠. 사실요, 패감을 정상적으로 썼으면 조치훈이 약간 유리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A로 쓰면요, 거기 패감 많아요. 그래서 조치훈이 사실은 유리했습니다. 근데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5국과 6국에서 승리합니다. 첫 명인 타이틀을 가지고 고국으로 금이 환영을 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요,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시절입니다. 조치훈은 오다케한테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을 이긴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전관왕 조은현은 그 빛에 가리게 됩니다. 조치훈이요, 명인이 되어서 금이 환영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요, 프로기사에게 처음으로 은관 문화 훈장을 서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자 조은현 구단과 기념대국 두 판을 급히 마련하는데요, 조은현이 두 판을 다 졌습니다. 이벤트 성격을 띤 방송용 속기 한 판하고 장고대국 한 판이긴 했습니다만 한 판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조은현에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시합이었어요. 과연 조치훈 역시 일본 바둑이 한 수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박땡땡 그것만 마셔도 취한다는 조은현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사량이나 다름없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해요. 종로 뒷골목에서 토하다가 쓰러졌다는 후일담은 패배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조치훈은 81년 본인방 그리고 82년에 10단까지 획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일본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못한 도전이 남았습니다.
바로 대삼관이라고 불리우는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이것은요, 기성, 명인, 본인방이 되는 겁니다. 83년 1월에 기회가 왔어요. 제7기 기성전 도전 7번기 1국은요, 바로 도쿄 북쪽에 있는 도치기현 니코시에서 막이 오른 겁니다. 상대는 6년 동안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후지사와 슈코입니다. 어린 시절 조은현의 실질적인 스승이었습니다. 통산 우승은 24번을 기록해서 동시대 최고 기사였던 사카다의 그 64회 우승 기록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서 만개를 했습니다. 랭킹 1위였던 기성을 6년이나 차지했으니까요. 특히 67세가 되던 그때 왕자 타이틀을 획득한 기록은 아직도 일본 신기록입니다. 전야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전 소감을 묻습니다. 기자들이 후지사에게. 딱 어떠십니까? 이번 시합은. 그러니까 후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판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조치훈이 대답을 받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면서 저는요, 3판만 딱 배우겠습니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요? 기성전은요, 7번을 싸우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치훈은 초반 3연패를 당합니다. 역대 최강의 도전자라고 불렸던 조치훈이 빠르게 마지막 판으로 몰린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어깨에 힘을 뺐어요. 이때부터는. 3연패를 당하니까 4국부터 4연승을 하면서요, 결국 기성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명인 본인방은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대삼관, 기성, 명인, 본인방에 오른 기사는 조치훈이 최초입니다. 이 조치훈에게요, 좀 수모를 당했었죠. 조은현은 더욱 이를 앙불어요. 그러면서 버텨나갑니다. 82년에는요, 무려 10관왕에 올라요. 2차 전관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9단까지 됩니다. 또 텀이 조금씩 가죠. 계속 이제 1인자는 유지했었습니다. 86년에는요, 11관왕에 올라요. 3차 전관왕에 또 오른 겁니다. 정말 조은현도 만만치 않은 대기록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두 기사의 운명이 묘하게 1989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다음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